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겁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겁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겁, 빼앗을 것, 약탈할 것, 뭐 이런 뜻이죠. 나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비견은 내 뜻에 의한, 그러니까 내 뜻에 의한 금전의 낭비라면은, 겁재는 타인에 의한, 타인에 의해서 나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강탈, 분배 당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한, 비견이 이제 동료라는 의미가 많다면은, 겁재는 좀 강한 라이벌, 뭐 배신자, 뭐 이복 형제, 막 그런 것들이 좀 되는 것이고, 비견은 이제 재물을 갖기 위해서 서로 이제 협력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민식 영화 대배우가 나온 대호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협력해서 그러니까 호랑이를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견의 그런 속성들이죠. 그래서 여럿이 힘을 합쳐서 이제 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좀 비견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겁재는 호랑이가 이제 구덩이에 이제 빠져 있어요. 빠져서 못 나오는데, 그 호랑이를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동시에 본 거죠. 그래서 저 호랑이는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것이야 라고 이제 우기는, 그런 서로 우기면서 싸우는 줄다리기 형상을 하는 게 이제 겁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의견 대립이 있고 좀 싸우고 뭔가 재물에 대한 그런 쟁투, 재물을 놓고서 이제 벌이는 투쟁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좀 싸움이 벌어졌을 때 무엇이 있으면 좀 해소가 될까요? 무엇이 있으면은 그런 이제 쟁투, 싸움이 좀 해소가 되냐면은,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그런 싸움의 그런 겁재의 흉한 의미가 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이 있으면은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행동 요령, 지침이 식상의 성분으로 이제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겁재의 그런 흉함이 좀 덜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겁재의 그런 이제 계속 이제 쟁투, 싸움이 있을 때, 두 번째로 어떤 성분이 있으면은 좀 그런 게 이제 줄어드느냐 하면은, 관성이 있으면은 그런 겁재의 흉함이 좀 줄어드는데요. 관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가이드라인, 절차, 규범 등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음으로 겁재가 이제 부당하게 나의 재물을 강탈해 가는 것을 강탈해 가지 못하게 이제 규범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식상이나 관성이 없으면은 겁재가 내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안 뺏기려고 애를 써도 당하는 부분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 사주에 겁재가 있는 사람은 원칙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재물을 지킬 수가 있죠. 뭐 그 원칙에서 좀 벗어나면은 겁재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밖에 남지 않는 거죠. 운에서 오는 겁재운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운에서 오는 겁재운, 내년이 경자년이죠. 그러면은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내년 경자년이 겁재년이기 때문에, 겁재의 세운이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나의 재물을 누가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화가 나고 좀 불안하게 됩니다. 난 항상 지키기 위해 이제 고군분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쟁심이나 이제 승부욕이 좀 길러지는 거죠. 너 죽고 나 죽기 아니면 뭐 까무러치기라도 하면서 내 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깡다구나 파이터 기질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자면 승부욕, 질투심, 진념이 강한 거죠. 이런 겁제 성분들은 이게 제어가 안 되면 폭력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빈도가 좀 높아집니다. 또한 일단 싸움이 나면은 끝장을 보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는 법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만약 아이 사주에 겁재가 있다면 투기나 도박 같은 것들을 커서 하지 못하게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조기 교육이 좀 필요하죠.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은 운동을 좀 많이 시켜야 합니다. 운동으로 에너지를 다 써버리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강한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을 공부만 하라고 책상 앞에 붙잡아 둔다면 어떨까요? 만약 공부에 흥미가 있다면 전교 1등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하지만 공부에 좀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무척 괴로운 거죠. 참다가 속에서는 이제 내부 폭발이 일어납니다. 조금 더 지나치면 자해나 자폭을 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 거고,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런 에너지를 외부로 돌려서 폭력 행사를 하는 그런 아이들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어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겁재는 배신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계속하고, 그런 배신을 많이 당해본 나 역시 네가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신할 거야 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겁재는 배신을 당해보고 나 역시 배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겁재를 정리해보자면, 겁재는 첫 번째로 재성을 극한다. 재성을 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탈재라고 하죠. 탈재. 극처, 와이프, 배우자를, 남자라면 배우자를 극하는 거고, 도박, 남의 재물에 탐을 내는 도박, 주색, 투기적인 그런 성향과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일간의 힘이 약해서 겁재에게 좀 의지하게 된다면 역시 그 주도권은 겁재가 가져가게 되므로 일간의 몫이 겁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심리적 갈등과 열등감이 차츰차츰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그로 인해서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사주의 관성이 제대로 있어야 법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가 있지만은, 관성이 역할이 좀 작다면은 겁재의 그런 성분 때문에 계속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겁재의 그런 의미 중에
다른 게 뭐냐면은 부모의 사랑과 유산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겁재는 내게로 오는 사랑을 뺏어가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성질이죠. 밖으로 향하는 성질. 밖으로 향하는 성질이 있기에 대놓고 뻔뻔하게 나 먼저 챙겨달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합니다. 정인을 잠깐 예로 들어보면은 정인 같은 경우는 관성이 되는 직장이나 사회의 높은 상사에게 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저 좀 승진 좀 시켜주세요. 저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이 정인의 특성이라면 겁재는 역시 인성인 부모에게서 오는 사랑과 유산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재가 형제 사이에 있을 때는 참 형제 간에 유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형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주에 겁재가 있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겁재가 있는 이 아이에게 동생 한 명 더 낳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아이는 됐어요. 괜찮아요. 안 낳아주셔도 돼요. 라고 고개를 좌우로 강하게 흔듭니다. 서너 살 먹은 아이도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샘과 질투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아이들이 커서도 어떻겠습니까? 비슷하겠죠. 사주에 비견과 겁재가 많으면 엄마도 아빠도 모두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엄마가 힘들어지냐? 엄마는 인성인데 비견 겁재가 많다는 것은 엄마가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자식이 많은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것이고, 아빠는 재성인데 아빠가 왜 힘드냐? 아빠는 재성인데 재성인 나를 극하는, 내 돈을 요구하는, 내게 뭔가를 바라는 그런 자식들이 많다면 당연히 입에서 단내가 나고 뼈가 노곤노곤해질 때까지 힘들게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놀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돈 벌러 가야 하는 그런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 이제 사주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손주를 보시게 되던가 아니면 자식을 낳게 될 때 꼭 좋은 날을 잡아서 태기를 해서 낳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부모 팔자도 편해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복덩이 자손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손이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에게도 좋은 기운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겁재는 식상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견과 겁재는 역시 식상을 생해주는 거죠. 겁재가 있을 때 식신이 있으면은 겁재의 흉함이 많이 좀 순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상관이 있을 경우에는 겁재 상관의 조합은 강한 승부욕을 가진 반항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반항아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좀 약간 힘들게 될 것이고, 승부욕이 강하다라는 것은 지기 싫어한다는 것이니 고로 남들과 같이 평범한 일을 하지 않고 정도를 살짝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 지기 싫어하는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그런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은 도박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쪽에 발을 담그면 엄청난 승부욕 때문에 빠져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이제 겁재는 겁재 상관은 교만과 또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많아집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뭐 좀 그 중급 이상 되면은 그 십성 조합도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십성 겁재가 상관을 보면, 겁재가 식신을 보면, 겁재가 재성을 보면, 겁재가 관성을 보면, 겁재가 인성을 보면, 이런 십성 조합에 대해서도 나중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초 강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 거고요. 쭉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겁재가 이제 운에서 올 때에는 아까도 하였듯이 신금 같은 경우 이제 경자년 내년인 거죠. 겁재가 운에서 온다는 것은 신약하더라도, 내가 좀 약하더라도 그다시 겁재가 오는 것은 좋은 면이 없습니다. 돈의 지출이 좀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겁재운에는 이제 비방이나 방책이 있어요. 뭐냐? 본인이 미리,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좀 돈을 약간 써버리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전자제품을 살 수도 있고, 그동안 좀 하지 못한 그런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데, 뭐 절이나 뭐 기도원에서 숙식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뭐 저런 절이나 기도원을 간다는 그 자체도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돈을 진짜 안 쓰고 싶다면 방콕하는 게 최선인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불러내지 않을까요? 겁재운인데. 뭐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가 있으니까 방콕해도 좀 견딜만 하실 겁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 이제 금전에 지출이 좀 생긴다. 겁재운에는. 둘째로는 결혼한 남자는 배우자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배우자가 정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정부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인가요? 썰렁하시다고요? 겁재의 그런 흉한 면이 좀 많아가지고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냥 씩 웃어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웃기시다고요? 그냥 한번 웃어주세요. 저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잘하는 당편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런지라 이제 겁재운에는 경제적 문제,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생활이 불안해지고 사회에 대한 이제 불평불만이 좀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또한 이제 겁재의 흉한 그런 작용은 불쑥 나타나는 그런 형상들이 많은 거죠. 믿고 있던 사람의 그런 갑작스러운 배신 등등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겁재운을 종합해 보면은 부부불화나 뭐 질병,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손재, 파산 등으로 연결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뭐 개운법이라고 하면은 아까 비방방책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가만히 큰일 벌이지 말고 돈 있으면은 써라. 미리미리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걸 사면서 쓰던가, 아니면
절에 이제 보시를 하던가, 교회에서 11조를 내시고, 아니면은 뭐, 저 같은 사람에게 이제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면서 이제 돈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는 큰 손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여기 밑에 예약 상담 번호 보이시죠? 안 보이신다고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광고는 시작할 때 찔끔하고 맙니다. 저에게도 제게도 가끔 그분이 오시는 날이 오는데, 오늘이 이제 기사일이잖아요. 그래서 겁재님이 오셔서 약간 좀 동영상을 찍는데 사자의 향기가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겁재운에는 좀 미리 힘든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도와줘라. 저는 항상 배가 고픕니다. 네. 자, 겁재를 이제 직업이나 이제 취미로 보면은, 겁재는 뭘까요? 뭐 스포츠 용품점이나 스포츠맨, 뭐 체육 전공을 하는 그런 사람, 전문 도박사, 프로갬블러, 뭐 이런 분들이 겁재를 잘 활용하시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겁재는 뭐 열등감이나 경쟁 심리, 뭐 주관적인 그런 성향, 이런 외향적인 그런 부분, 겁재는 외향적이라고 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한 주체성,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다시 이제 육신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겁재는 이제 이복 형제나 오빠, 여동생, 누나, 남동생, 뭐 이런 관계로, 뭐 형제지만, 가족 관계지만은 성별이 다른 나의 그런 형제가 되는 거죠. 자매 형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겁재가 안 좋다? 그러면은 역시 약탈이나 손재, 탈재, 부도, 배신, 도난, 뭐 이혼, 소송, 모략, 뭐 또한 반드시 사기를 한번 당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재대운에 겁재년, 세운에 겁재월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셨고요. 겁재를 하니까 벌써 거의 다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 좀 준비는 했는데 오늘 강의가 술술 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말을 빠르게 40분 분량을 20분의 그런 압축해서 제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스스로 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경 겁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변하는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비겁이 비겁으로 변하면 어떨까요? 비겁이 비겁으로 변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합으로 변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기합, 토, 뭐 이런 식으로, 오미합, 화, 뭐 이런 식으로 비겁이 비겁으로 변할 때 삼합곡으로도 이제 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겁이 비겁으로 변하면 뭐 긴장이 되고 더 불안해지고 더 괴로운 상황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이 비겁으로 변했을 때, 그러니까 합을 해서 비겁이 또 비겁으로 변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운에서 만났을 때 생기면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처음 하니까 이제 좀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비겁이 식상으로 변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견 겁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겁은. 그래서 비겁이 식상으로 변하면 식상은 뭐죠? 나의 아랫사람, 밑에 이런 거죠.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이 나와 동급이었는데 아랫사람으로 좀 바뀐다 그러면은 그런 거죠. 이제 내가 챙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나의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거죠. 지출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아랫사람처럼 비겁을 챙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힘이 좀 더 빠진다. 그리고 또 식상의 의미는 뭐 새로운 일들이 벌려지고 생긴다. 활동이나 변화가 생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겁이 식상으로 변하면 뭔가 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이제 해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원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뭐 비겁이 항상 식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해에 왔을 때의 비겁이 이제 식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은 이민이다. 이민일주고 해수가 이제 비견이죠. 비견인데 인해한목으로 식상으로 바뀝니다. 식신으로. 그러면은 비견이 식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두 개 합쳐서 이제 목이 됐으니까 나는 내 동료가 식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내 동료가, 내가 아는 나의 동료, 형제가 식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여기 월지네요. 부모님 자리인데 부모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부모님이 식신으로 바뀐다 라고 살짝 유추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꼭 그렇게까지 보진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비견이 식신으로 바뀔 때 나는 수생목으로, 임수인 나는 수생목으로 내 힘이 더 빠지고 지출이 더 생기고, 하지만은 뭔가 열리는 것들이 있다. 뭔가 변화나 활동적인 그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비겁이 재성으로 변할 때를 보는 거죠. 비겁이 재성으로 변한다. 자, 정화일간의 사화는 겁재입니다. 비겁이죠. 사유근국으로 해서 재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겁재가 재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겁재가 재성으로 바뀐다. 겁재가 내 돈을 먹는다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두 개 합쳐서 재성으로 바뀌니까 나는 내 돈이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돈이 생긴다. 겁재가 변해서 돈이 됐다. 그러면은 내 친구가 돈을 벌어준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창 친구가 애인이나 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애인이나 부인이 된다라고 처가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겁재가 재성이 될 때 그렇게도 보시는 거고요. 비겁이 재성이 될 때, 비겁이 관성으로 변하면은 자, 한잔 했습니다. 한 모금 했습니다. 비겁이 관성으로 변하면은 관성으로 변한다. 관성의 그런 의미는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나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나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라고 그러는 거는 내가 친구로부터 관리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친구로부터 관리를 받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친구가 내게 과제를 던져주는 그런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겁이 관성으로 변할 때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비겁이 관성으로 변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비겁이 관성으로 변할 때 뭐가 있을까요? 있네요. 자, 기토 이렇게 되겠죠. 자, 비겁인데 묘미 목국으로 목인 기토에 관이 되는 거죠. 관성으로 변했다. 묘미 목국으로 관성을 변했다. 그러면은 내 비겁의 고장, 비겁고가 묘미목으로 관성이 되면은 내 친구가 변해서 관이 되었기 때문에 관이 돼서 나에게 뭔가 통제하고 스트레스 주고 과제를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겁이 내 친구니까 내 친구가 친구를 윗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친구를 관으로 두고 있으면. 그러면은 미묘는 목국이라고 해서 친구가 관합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차린 회사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되는 거죠. 자, 그렇고 비겁이 이제 인수로 변했을 때, 비겁이 인수로 변했다 그러면은 비겁이 인수로 변했다. 비겁이 내 윗사람 노릇을 한다 그러면은 나에게 내가 힘들 때 도와주려고 하고 힘이 되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견이 인수로 변할 때, 비겁이 인수로 변할 때는 친구가 나의 스승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나의 그런 멘토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겁에 변했을 때 그런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식신, 그리고 상관 이렇게 식신, 상관 이렇게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좀 마음에 들으셨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줘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에게 겁제일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